제가 일본에 와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에 힘들었던 점 중에서 이름 읽고 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명함을 교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받았던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이름을 읽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성씨가 상당히 다양하죠. 정확한 통계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략 한 10만 개에서 30만, 많게 보면 한 40만 개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씨가 많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정도의 성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10만 개든 30만 개든 간에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건 알 수 있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성씨가 김이면 김, 박, 이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되어 있잖아요. 한 글자씩. 그러다 보니까 개수들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글자 이상의 한문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자를 조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씨들이 많아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대표적인 성씨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사토, 스즈키, 타카하시, 타나카.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 이, 박, 최, 정 같은 성씨 순위 1, 2, 3, 4위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성씨들만 있다면 고생할 일은 없겠죠. 이거 말고도 많은 성씨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볼 거는 같은 발음인데 한문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네 가지 성씨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모두 와타나베라고 읽는 성씨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는 이 뒤에 보면은 앞에 있는 한자는 다 동일하죠. 그런데 뒤에 있는 한자들만 조금씩 달라요. 얘랑 얘가 다른 건 그나마 알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 다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얘랑 얘랑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 밑에 부분들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메일을 처음 보낸다거나 할 때 히라가나로 입력을 하면서 한자로 변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 명함에 나와 있는 한자랑 동일한 한자로 변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두세 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씨 같은 거 아무래도 틀리면 이게 상당히 신뢰가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만 메일 보낼 때는 한자 변환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같은 한문인데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성씨는요.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망설여지는 그런 성씨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으면 처음에는 아마 후마라고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카자마라고 읽는다거나 야마자키라고 읽을 것 같은데 야마사키로도 읽는다거나 아주 약간의 차이죠. 이런 경우는 칸노라고 읽을 것 같은데 스가노라고 읽는다거나 아니면 카와노라고 읽을 것 같은데 코노라고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문만 봐서는 이분들이 성씨를 읽는 방법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명함을 꼭 확인을 하셔라 이런 부분인데요. 명함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한자 위라든지 아니면은 가로 해가지고 후리가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메일 주소죠. 저 같은 경우는 메일 주소를 안 봤을 경우에 아마 칸노라고 읽었을 것 같은데 메일 주소를 보면은 이제 스가노.k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스가노라고 읽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만 돼 있다거나 3, 4, 2, 4, 아토마크 이런 식으로 돼 있다거나 메일 주소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성씨를 읽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한문인데 발음이 다른 경우의 문제점은 전화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었고 후리가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읽는 방법이 한 서너 개 있어. 이런 경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걸로 그냥 이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듣고 알려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실제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흐마사마 이라시아마스 데시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오소레 이리마스가 카자마와 겐자이 세키오 하즈시테 오리마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같이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추어의 망설임도 없이 흐마가 아니라 카자마라는 발음으로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해도 한자만 보고 읽는 방법을 100% 확실하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100% 특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읽는 방법이 지역별로 뭐 사람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렵긴 한데 일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명함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거나 인터넷 검색 찬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거나 주변에 있는 동료 지인들한테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고생 하시지 말라고 미리 좀 전달을 좀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본 이민이나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